지금 저희가 아까 35,500원 2명이서 정식 2개 시켰으니까 저녁에도 전골탕 시키시면 32,000원 밥 뭐 볶아 드시고 하면 거의 35,000원이나 보면 되겠네요. 술 안 드신다고 했었는데 한 테이블당 지금 2인일 때 그런데 4인이면 거의 한 6만원, 5, 6만원 나오겠네요. 이상. 어디 가세요? 지금은 보승회관 홍대 직영점으로 가고 있습니다. 대표님도 국밥 반쯤 많지 않으세요? 안동국시를 하고 있으니까 국물을 아무래도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국밥 종류도 이제 눈에 많이 가고요. 그리고 요즘 외식업이 어렵다 보니까 국밥집 창업이 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보시면 국밥도 있고 아까 올 때도 보니까 순대국밥집이 또 있더라고요. 보승회관도 있고 생각보다 이런 핫플레이스에도 국밥집이 많이 있다. 보승회관이 한 명 점주분이 7개를 하고 계신데요. 4개 하시는 분도 계시고 3개 하는 분도 계시고.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이게 시스템이 잘 돼 있다 보니까 한 분이서 7개를 관리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표현인 거잖아요. 궁금합니다, 저도. 외식업을 하는 입장으로서. 보승회가 얼마 팔면 얼마나 남는지 궁금하시죠? 제가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자리가 좋네요, 오늘. 지금 뭐 드시겠어요? 뭘 먹으면 좋을까요? 메뉴판적으로 봤을 때 정식이 메인 위에 있으니까요. 이게 가장 미시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저녁이다 보니까 배도 탕 드시고 끓여 드시는 게 많은 것 같아요. 한 8시쯤 되면 술이랑 같이 드시지 않을까요? 닭발도 있네요. 술에 안주도 있고 밥 되는 거 안주 되는 거 다 있네요. 라면도 있어요. 순대라면. 해장면. 와. 근데 이건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지옥이라는 게 매운맛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챌린지 많이 하잖아요. 네. 저희는 항정수육국밥, 저는 라면으로. 오, 가격이 생각 나오네요. 정식으로 했을 때죠? 우리 이거 타이머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가 홀에 일하시는 분이 홀에 5분. 꽤 많은 거 아니에요? 되게 많으신데 지금 3분이 프랩하고 계세요. 준비하고 계신데 여기는 지금 외국인 반, 한국 사람 반인 것 같은데요. 성별도 여성분 반, 남성분 반. 직원 그렇게 많이 쓰면 인건비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여기가 회전율이 아마 그만큼 빠른 것 같고요. 3분이 지금 재료를 준비하는데 지금 투입이 돼 있는 상태라서 그러니까 오히려 여기는 지금 시간보다 갈수록 24시간 매장이다 보니까 점점 더 많아질 것 같아요. 24시간 매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밥집이 특히 좀 많지 않아요? 그쵸. 제가 유심히 보고 있는 매장이 저희 동네에도 있거든요. 양천뼈닭이라고 그걸 보고 아 장사를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느꼈던 게 거기는 주변에 막 술집 이런 게 빨리 끊기잖아요. 11시, 12시 되잖아요. 그러면 그 집은 12시부터 웨이팅이 생겨요. 3차로 갈 집이 거기밖에 없는 거예요. 7, 80평 돼요. 근데 계속 웨이팅. 아침까지. 그럼 아침에는 또 7시에 손님들이 또 와요. 근데 이제 그 집이 잘 되는 걸 알다 보니까 옆에 하나 또 하나 옆에 생기긴 하는데 그 아성을 넘어서지는 못하더라고요. 저기가 잘 되니까 우리도 해볼까? 라고 접근했다가 결국은 그 집을 이기지 못하고 다 폐업하거나 업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외국인들도 잘 먹나 보네요. 국밥 하면 어떻게 보면 부산이잖아요. 해운대 놀러 갔더니 거기도 24시간 매장이 주로 있는데 뼈다귀 같은 경우에는 품절이어서 못 먹었었고 외국 분들이 그 국물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여기야. 5분 안 되게. 와. 지금 보시면 다 탕이에요. 전골. 뒤에 테이블도 그것도 하던데 건더기가 뭐 실하니 안 실하니 뭐 이런 양은 어떤 것 같아요? 양은 지금 저희가 단품으로만 봤을 때 12,500원 싸진 않은 것 같은데요. 12,500원? 제 거는 싸진 않네요. 프리미엄이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여기 끈적끈적하네요. 국물이 찐득찐득. 이건 사골 국물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비리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에 순댓국밥도 가보면 맑은 국 하는 데가 있고 지금처럼 약간 뽀얗고 찐득한 데 파는 데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맑은 거. 그래서 저희 매장도 보시면 면 때문에 좀 뽀얗긴 한데 국물 베이스는 맑은 소고기국입니다. 와 10분이 안 걸렸어요. 와 10분 안 걸렸어요. 여기까지 나오는데 와 최고 최고. 야 1인 스페셜 정식. 이것까지 하면 양이 괜찮은데요. 단품으로 쳤을 때는 좀 비싼 감이 있었는데 정식을 보니까 양이 괜찮네요. 그냥 저희 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가 이렇게 잘 되는 이유는 뭘까요? 국밥이 막 드라마틱하게 차이나기 어렵지 않아요? 여기 매력이 뭘까라고 보면 순댓국밥집 하면 뭔가 냄새 날 것 같다? 극과 극이잖아요. 뭔가 깔끔하면 순댓국밥 먹을 맛이 좀 안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오히려 또 너무 노포스러운 데 가면 냄새 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 중간을 딱 잘 잡은 것 같아요. 아까 지옥국밥이나 뭐 항정국밥 지금 보시면 라면 끊임없이 뭔가를 시도를 계속 하고 계신다?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간혹 솔루션 이런 거 보면 메뉴수 줄이라 막 이런 얘기도 여긴 진짜 많던데. 여기는 그런 타겟 자체가 다른 것 같아요. 제 주변에도 보면 여러 명이서 갈 때 순대를 생각보다 못 드신 분이 많아요. 그래서 양평해장국이나 이런 다른 순대국집 가보면 돈가스 파는 데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순대국을 못 드시는 분들은 항정살이라든지 기본 수육을 드실 수 있는 메뉴들이 있어서 많아 보이지만 많지 않다. 오히려 고객의 편의를 위해서 나눠놓은 거다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것도 맵기에 따른 종류지 기본, 조금 매운 거, 매운 거, 많이 매운 거 고객 편의를 위해서 세세하게 해놔서 그런 거지 메뉴 가짓수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요즘에는 커스터마이징? 손님한테 딱 편의에 맞게 해주는 게 매력을 느끼시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도 보시면 세 분이 와가지고 싹 치우고 가시거든요. 30초도 안 걸렸어요. 웨이팅 있어요, 웨이팅. 지금 저희가 온 지 30분 됐나요? 지금 저녁 시간이라서 끓여 드시는 걸 드심에도 불구하고 30분에 한 번 돌았고 1시간에 한 2, 3회전 할 것 같은데요? 저녁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빨리 도는 편이에요. 예. 비율이 너무 좋은 게 끓여 드시는 테이블 반, 국밥팀 반 이런 식으로 있어가지고 술을 드시는 테이블은 별로 없네요 아직. 여기가 27평에 매출이 3억 2천 나온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가 아까 35,500원 2명이서 정식 2개 시켰으니까 저녁에도 전골 탕 시키시면 32,000원 밥 뭐 볶아 드시고 하면 거의 35,000원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술 안 드신다고 했을 때 한 테이블당 지금 2인일 때 그런데 4인이면 거의 한 6만원, 5, 6만원 나오겠네요. 4인 테이블이 하나, 둘, 셋, 넷, 여섯, 여덟 개고 2인 테이블이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1인석이 좀 있어요. 한 4석, 5석.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좋은 게 여기가 국밥집 같은 경우에는 한 분이 4명 테이블 차지하고 있으면 리스크가 너무 크거든요. 버려지는 게 너무 많아서 여기가 지금 1인석, 2인석, 4인석 이렇게 적절하게 되게 배치가 돼 있어서 빈틈이 없어요. 지금도 옆에 보시면 세 분이 2분 테이블에 앉아 계시거든요. 그런 것들이 되게 구성이 잘 돼 있어요. 테이블도 1, 2, 4 너무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시간당 하면은 얼마 정도 나올까요? 이게 기본 정식을 시키셨다고 했을 때 한 78만 원 정도 나와요. 한번 꽉 차면 78만 원 정도 나오고 전골 이런 걸 드시니까 100만 원 이상 나올 것 같아요. 한 번 차면. 국밥집은 좀 마진이 돼요. 평균적으로 보면 외식업에서 한 요즘에 많이 좀 줄어서 18%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18%에서 20%? 평균적으로 프랜차이즈 국밥집을 하면 원가가 거의 한 40% 가까이 나온다고 들었거든요. 인건비 한 25% 그러면 한 65%잖아요. 월세 내고 뭐 하고 한 15% 내지 않을까? 15% 프랜차이즈? 네, 여기 24시간이라서 해소하는 지점이 될까요? 추측? 저희가 2호점 할 때는 1년 안에 무조건 회수를 해야 된다. 그 구조가 안 되면 오픈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저희도 그래서 1년 안에 투자비가 다 회수가 됐고 그 이상 넘어가면 열정만 가지고는 쉽지 않다. 잘못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왜냐면 경기가 너무 어려워졌어요. 다른 대표님들이랑 이야기했지만 더 좋아질 거라고 아무도 예상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더 안 좋아지고 더 안 좋아질 거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인건비를 낮출까?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까? 효율의 문제에 부딪힌 것 같아요. 개인 매장을 하더라도 효율이 좋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들 것 같다. 밖에 줄 서 있어요. 근데 여기 진짜 직원분들이 잘하시는 것 같아요. 딱 쳐다보고 있어요. 눈이 마주쳐요. 이렇게. 국밥 같은 거는 계절 이런 거 많이 할까요? 아무래도 안 되는 날보다 되는 날을 보면 비 올 때가 잘 되죠. 국물이 생각날 때.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칼국수집이고 막걸리 드시기 좋은 안주들이 있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일기예보를 봐요. 한 주에 비가 언제 오나 뜨잖아요. 그러면 메타 광고를 돌려요. 막걸리 먹고 싶게 만든 이런 영상이 있으면 4km 반경으로 해가지고 광고를 돌려요. 바로 뜰 수 있게끔. 그러면 전환이 확실히 많이 되죠. 다음에는 위치도 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저희도 벤치마킹을 가면 본점이나 직영을 가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오늘 왔는데 다음에는 B급, C급인데 잘 되는데 뭐 매출 높은데 이런 데를 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뭔가 당연하게 잘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예상해보는 게 이런 일반적인 식사 시간에는 외국인이 와서 먹지만 뭐 2차, 3차 끝나고 그 이후에는 한국 사람들이 채워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한 2시, 3시쯤 되면 한국 사람들이 채우지 않을까? 여기 그거 배달 여기는 배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한번 보고 들어가야 돼요. 여기는 배달이 아예 검색이 안 되나? 나갈까요? 처음 현장 투어인데 어떠셨어요? 다른 분 매장 와도 손님들의 반응들을 살필 수 있으니까 계속 공부가 되거든요. 고등회관 대표님만의 총평은 어떠세요? 맛이라는 건 주관적이다 보니까 이 집이 맛있어 저 집이 맛있어 이런 논쟁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논쟁 또한 국밥집의 매력이라고 보거든요. 누구는 화목순대국파, 누구는 배감농민파 뭐 이런 파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근데 그런 것들 자체가 손님들이 재미잖아요. 이야기거리도 되고. 근데 국밥인데 프랜차이즈다. 이거는 아예 타겟이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